먼저 지난번에 이어서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리 좀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좀 미리 조금 썼어요. 전번에 얘기하다 말은 거.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거. 지난번에 이제 설명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 제가 마쳤거든요. 요게 이제 그 소금과 이제 물을 우리 몸에서 재흡수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이제 소금 섭취하고 또 고혈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의 그 생리 기능하고를 배우는데 참고적으로 좀 아시면은 우리 몸에 이제 건강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소금 섭취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돼요. 요걸 알아야지 이제 다음에 이제 얘기들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이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장기가 관여를 해요. 이제 간도 있고 신장도 있고 폐도 있고 부신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의 그 모든 그 시스템은 이제 그 신경으로 서로 통신이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나 이제 효소로 서로 이제 장기들이나 이제 세포들 간에 그 정보를 교환해요. 그게 이제 이제 신경에서 하는 거는 이제 통신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나 효소는 이제 그 문자 이제 편지로 이제 이렇게 그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현대의학이 너무 이제 물질적으로만 이제 보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나 좀 넓게 보는 게 좀 부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경계통은 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갖고 이제 해석을 하려니까 조금 이제 인체를 이해하는데 조금 이제 제 생각엔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간이 되는 거는 모든 물질을 대사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가 먹은 음식을 이제 소화시키면 이제 최종적으로 간에 가거든요. 그러면 간에서 또 이제 그 소화를 마지막으로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대사가 끝나야지만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비로소 이제 혈액이 되는 거예요. 피가 돼가지고 그게 온몸을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세포한테다 이제 물질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우리 몸의 모든 물질 대사의 그 중심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보조하는 게 이제 위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뭐 췌장이나 뭐 비장이나 이런 모든 장기들은 이 간을 그 대사의 사이드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중심 장기예요. 그러니까 간이 이제 뭐 간경화되고 간암이 되면은 이제 생명이 이제 위험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도 결국 이제 대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일반인들도 뭐 간 중요한 건 다 알잖아요. 뭐 그래서 간에 좋은 거 뭐 그러면 뭐 그게 이제 불티나게도 팔리고 또 그런 걸 또 찾아 잡수시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죠. 그죠? 근데 하여튼 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라든가 효소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에서는 이 엔지오텐시노겐이라는 물질을 평상시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혈액 안에 일정하게 넣어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요 젤이라는 이건 젤이라고도 읽고 겐이라고도 읽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겐 발음을 쓰다가 요즘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 그러는 게 이제 에스트로젠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에스트로젠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에스트로겐으로 이제 발음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안지오텐시노겐이라는 것도 이 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유전 인자를 얘기하죠. 젠 프로덕트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공부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지오텐신의 전구 물질이죠. 그죠?
요거에 전구 물질을 풀이라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젠을 붙여서 표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엔지오텐신 1이 그 전에 전구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는 간에서 분비해서 혈액 안에, 이게 이제 혈관이에요. 혈액 안에 존재될 때에는 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불활성화돼 있다는 거는 어떤 그 작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물질의 상태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비로소 활성화시키는 게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분비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장에 요게 이제 톨이라고 그 사구체 있죠? 제일 처음에 신장에 그 혈액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그 혈액량하고 그 압력하고가 여기서 이제 알아내는 거거든요. 이제 피가 들어오면 신장이 되는 거는 그 혈액량하고 그 혈압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은 신장이라는 장기에서 신장의 세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혈압이 있고 필요한 혈액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모자라도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혈압이 낮으면 이 혈압을 올리는 그 역할을 신장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장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혈압을 내리는 것보다는 높이는 데 해요. 그만큼 이제 혈압이 높아야지 우리 몸의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혈압을 나쁘다고 내리는 거는 잘못하면 우리 몸의 대사를 방해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지 혈압을 고치는 방법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신장의 그 혈관 입구에 있는 톨이라는 그 데에서 레닌이라는 걸 분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혈압이 낮을 때 특히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레닌에서는 이 엔지오텐신이라는 물질을 비로소 여기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성화시켜서 1번 처음에 만들어지는 걸 엔지오텐신 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이 혈액에 있다가 혈관 안에 있다가 폐에서 주로 많은 분비하는 효소예요. 폐에서 전환 효소라는 걸 분비해요. 그러면은 폐에서 전환 효소를 분비함으로써 엔지오텐신 2로 바뀌는 거예요, 원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엔지오텐신오겐을 점점 더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게 어떤 작용을 하게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 엔지오텐신 2라는 게 부신에 가서 이제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제 그 편지라 그랬잖아요. 메신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 안을 돌다가 이제 부신에 가가지고 이걸 이제 의학에서는 타겟 올겐이라 그러죠. 그거 이제 관역에 이제 그 필요한 데 가서 작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신에 가면은 부신에서는 알도스테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됐어요. 부실 피질에서. 그러면은 이 알도스테롤이 나트륨과 물, H2O를 갖다가 재흡수시키는 거예요. 다시 신장에서 여과된 물질 중에서 소금과 물을 재흡수시켜서 혈관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의 역할은 그 세동맥, 그러니까 모세혈관하고 거의 모세혈관보다 조금 이제 큰 혈관을 세동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혈관을 수축시켜 가지고 또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혈압을 올리는 기전이 이렇게 신장에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이 신장의 사구체 입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구체라는 게 우리 몸에 그 100만 개가 하나에 있어요. 신장 하나에. 그래서 2개가 있기 때문에 보통 2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 신장에 있는 사구체가 그러니까 70%뭐 이 정도 망가져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200만 개 정도 있다는 거는 신장이 요만한데 여기 하나에 100만 개라는 거는 굉장히 미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구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알까 말까한데 그 살아있는 그 신장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단백뇨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혈뇨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이제 고혈압이 있다든가, 이런 이제 증상들을 가지고 이 신장의 기능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레아틴인 뭐 수치라든가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가갖고 그 신장의 상태, 그 신장에서 이 여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를 아니까 이런 거가 다 다음에는 이미 50% 이상 신장 기능이 망가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신장이라는 게 모세혈관 뭉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혈관이 그만큼 그 막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세포에 대한 그 얘기를 하게 된데 이제 그게 또 중요해요. 세포라는 거는 이제 재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가 그 부속이 고장 날 때까지 쓰다가 부속을 바꿔주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부속이 되는 거는 스스로 재생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바꿔줘야 되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 몸 스스로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바로 건강의 능력이죠. 우리가 세포를 바꿔끼는데 그보다 못한 세포로 바꿔끼게 되면은 몸이 되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최소한도 그 기능 상태의 거는 넣어줘야 되고, 또 아니면은 더 좋은 거를 바꿔 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건강으로 가는 그 비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세포를 바꿔 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유전자 연구하시는 분이 연구를 하지만 그렇게 현미경 쪽으로 들어봐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치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갖고 새로운 세포를 바꿔 끼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만들면, 그러니까 모든 이제 뭐 암세포가 특히 이제 그런 거거든요. 세포가 변이 돼 갖고 이제 그게 기능이 떨어지는 세포로 바뀌었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는 암세포 때문이 아니고 정상세포가 기능을 못해서 이제 사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암세포 때문에 사망하는 걸로 알고 암세포를 이제 공격적으로 치료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더 큰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암에 대한 책도 많고 정보도 많지만 이제 암을 뭐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암과 같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암을 하고 싸울 필요 없이 암하고 같이 살면서 결국은 우리가 암을 무서워하는 건 암 때문에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암하고 같이 내가 죽지 않는다면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질병을 대해야지만 우리가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고 이제 대개다 우리는 질병 그러면 그걸 이제 뭐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나 뭐 이런 것들을 죽이고 공격하고 전쟁적인 그 관념에서 그 치료법이 이제 서양의학이 발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균 병인설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을 조금은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몸에 면역이 강하다 그러면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적이 능력보다는 내 능력을 더 키워놓으면은 어떤 적이 와도 뭐 굳이 싸우지 않아도 적은 나보다 스스로 약하다 그러면 오질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이제 자연 치유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그 면역력을 키우는 건강하는 그 뭔가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몸을 고쳐야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한 몸으로 고치기만 하면은 병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은 병들을 어떻게 다 그거를 일일이 대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만 튼튼하다 그러면 병에 대해서는 그 뭐 종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고혈압이나 신장이나 소금에 대해서 이제 이 기본적인 거를 왜 제가 알려드리냐면은 이거를 알아야지만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그 정확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장이라는 장기가
현대의학이 70%가 돼서 안 되는 사실.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돼서 아냐면은 그 다른 그 증상들하고 연결시키는 게 미흡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오래전 강의에서 제가 올린 데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장이 나쁘다는 거는 초기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짜게 먹어서 부으면은 그거는 신장이 나빠진 거예요 이미.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연결을 못 시키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짜게 먹어서 부으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짜게 먹으면 부는 게 신장이 이제 이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짜게 먹어서 부니까 짜게 먹어서 신장이 망가져서 분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더 소금 섭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장이 이게 있어요. 정상 신장이 있는데 이게 사구체가 이제 200만 개가 있는데 점점 망가지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갑자기 뭘 했다 그래서 금방 망가지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오늘 저녁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었는데 소금을 과다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서 붓는다?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몰라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남의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망가지게끔 이게 우리 몸이 만들어졌을까 의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망가져 있다는 거죠. 신장 기능이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짜게 먹으면 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지금 뭐 30년 가까이, 25년 가까이 의도적으로 지금 짜게 먹거든요, 저는. 근데 짜게 먹는데 저는 안 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는 아니 하루 저녁 라면 한 그릇 먹었는데 저 신장이 망가져서 분다 그러면 저는 벌써 망가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싱거워서 소금을 떠 넣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저 짜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제가 나이가 지금 70 금년에 됐는데 벌써 저는 뭐 걸려될 병 다 걸려 있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런 걸 모를 때 나이 30살 됐을 때 저는 고혈압하고 당뇨, 비만 이런 게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또 이제 강의하다 보면 제 얘기도 좀 할 텐데 대래 그때는 이런 의학 상식도 몰랐고 소금도 몰랐고 할 때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이제 술 많이 먹고 그럴 때니까 이제 병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이렇게 소금 섭취를 늘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짜게 먹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대의학이 얘기하는 뭐 짜게 먹으면 위암 걸린다 뭐 한다 대부분 다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건 사실이 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라는 거는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게 있고 또 부분적인 거 있고 또 그 뭐라 그럴까 확실한 진리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보라는 거. 근데 그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정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려오는 정보들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저염식에 가까운 그 식이요법으로 그 이런 만성병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현대의학을 공부하시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사고방식이 제대로 된 분들이죠. 왜냐하면 약이나 수술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자연요법으로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하고 반대되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건강하게 산다면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제가 전번에 얘기했을 때 왜 그런가를 해서 답을 도출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듯이 염분을 섭취하면서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은
까다로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지만은 소식만 하면 돼. 소식.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과식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염식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소식이지, 그러니까 소식도 극단적인 소식이죠. 왜냐하면 동물성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식물성 음식까지도 가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견과류 이런 거를 또 제한하고 하여튼 먹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가 살펴보니까 염분 섭취를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염분이라는 게 굉장히 화학작용에서 그 분해하고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그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해작용하고 하나는 합성작용이에요. 그 대사작용이 게 하나는 합성이고 아나볼리즘이고 하나는 분해예요. 카타볼리즘이에요. 그래서 메타볼리즘이라고 그게 물질대사라고 그러고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신진대사를 해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그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대사를 해가지고 생명이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햇빛, 공기, 물, 소금이에요. 네 가지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다 동의하시는데 그분들 그 건강 프로그램을 보니까 하나 저하고 틀린 게 이제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거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게 되면은 다른 식이요법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극단적인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성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에너지가 적죠. 식물성 음식이. 그러니까 포만감이 있으니까 적게 먹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캠프를 만들어 놓고 뭐 대개다 보니까 2주 정도 이제 이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입소해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식하고 운동하고 나머지 좋은 거 다 해요. 왜냐하면 생식에서 또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씹어 먹으려면 이빨로 씹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소화를 시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침 분비도 많이 나오고 그걸 또 씹음으로 해서 턱의 근육들이 또 발달되고 또 이빨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침도 많이 나오고 이런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생식과 이제 화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따로 그건 조금 어려워요. 그거는 이해를 되게끔 제가 설명을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강의를 저한테 좀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들으셔야지 이제 이해가 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식에 좋은 점이 있고 화식에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너무 화식을 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화식이라는 거는 이제 불에 익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에 익히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발효해서 먹는 것도 익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원에 있는 거에서 자꾸 그러니까 분해가 쉬운 쪽으로 물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도 발효해서 먹으면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 또 소화도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술 같은 것도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죠. 곡식을 그냥 안 먹고 그걸 더 익혀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씹어 먹을 필요 없으니까 금방 소화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은 다 그런 이제 그 화식에서 오는 그 폐단들을 제거하는 그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소금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 화식으로 인한 그 단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혈액에서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게 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소금량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해된 상태, 당으로 된 상태, 또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상태, 뭐 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된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아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거, 이 소화라는 게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그럼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그 물질이 그러니까 변질된다는 게 이게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변질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는 소금으로 다 그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뭐 저 냉장고 때문에 뭐 위암 환자가 줄었다는 말까지 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음식은 냉장고에다 보관이 가능하지만 우리 몸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죠? 그 냉장고의 역할을 해주는 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소금에 대해서 과도한 오해에다가 과도한 그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염식이 마치 건강의 기본인지 알고. 그러니까 저염식이 기본인 상태에서 식이요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벨르무 식이요법이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까다로운 거예요. 우리가 실제 생각하면 먹는 데는 거는 태어나면서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생명이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지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본능이라고. 그 만약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뭐 배워서 식이요법을 배워서 먹어요? 물론 이제 길쭉이들은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영양이 좋다는 걸 골라서 이렇게 사료를 만들어서 주지만 야생에 있는 생명들은 먹는 거 배워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는 야생에 있을 때는 본능적으로 먹었다고. 근데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같이 이 배움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서 먹는 게 됐어. 본능적으로 먹는 거보다는 이 아름아르를 먹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야,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식으로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안 먹는다 그러면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야생동물보다 더 건강해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런 거 아니에요. 현실은 야생에 있는 생명들보다 더 건강치 못한다고. 그렇잖아. 같은 개도 늑대보다 건강치 않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구제역이니 뭐 AI 뭐 바이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조류 독감이니 이게 다 뭐예요? 야생보다 이 길짐승들은 그 질병이 약해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거는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진리되는 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만 이 소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소금을 단지 NaCl 뭐 죽염이 좋니 뭐 천일염이 좋니 뭐 화학소금 나쁘니 이거는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지혜로 보면은 지구가 물별이잖아요. 지구에 물이 더 많잖아요. 그죠? 육지보다 바다가 더 넓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다에 소금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소금이 왜 있겠어요. 그죠? 그게 단지 소금만 있어서 어떤 그 NaCl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소금이 물을 홀드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태양에 의해서 사계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름과 겨울이 있으면은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만드는 거고 열을 조종해주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 온도를 조종을 하는 게 사실 바닷물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바닷물이 없으면은 이 육지에 있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다에서 물질적으로 공급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작용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뭐 모르잖아요. 그죠? 알 필요가 없죠. 지금 돈 벌기 바쁜 세상이고 지금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기 바쁜데 그것만 배우지 뭐 그런 이치적인 공부 뭐 배워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이 되는 거는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특히 지금같이 이제 과학 시대에서는 뭐 다 농사져서 자립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로 교환을 해서 내가 필요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다는 거는 확실한 게 알잖아요. 그죠? 지금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뭐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뭐 유명한 치과 아니면 몸에 좋다는 뭐 산삼이나 뭐 이런 걸 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건강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지금 그것 때문에 건강해요? 도리어 건강을 잃고 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권력과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만큼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해요. 소위 얘기하면 나쁜 짓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도리어 건강을 잃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필요하지만 적당히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모든 병을 제가 보니까 과욕이에요. 과욕 때문에 과로하고, 그 다음에 그 욕심 때문에 과식하고, 그 다음에 과음하고, 다 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은 정신적인 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은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의 문제는 또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하여튼 오늘은 소금 얘기 좀 덜 하고 이 얘기를 더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소금 얘기를 또 하게 됐네요. 근데 이제 하여튼 신장이라는 장기가 그 소금하고 물을 이거를 재흡수시킨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의 혈압약이라는 게 이거를 막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이 알도스테론이라는 거를 재흡수를 시키는 거를 이렇게 차단시키는 게 바로 이뇨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걸 못 들어가니까 소변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걸 이뇨제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이뇨제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소변을 바깥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의 양이 줄어드니까 혈압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혈압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혈압의 그 수치를 떨어뜨리려고 그 약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혈압이라는 게 꼭 낮에 그 120에 80이라는 게 항상 유지돼야 되는 게 이게 건강한 거냐를 알아봐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만약에 150에 90이다. 그럼 이거 고혈압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혈압이 나한테는 정상 혈압이에요. 왜냐하면 몸에서 이 혈압이 필요하니까 지금 몸에서 맞는 거. 몸의 세포들끼리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그거를 뇌에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정해가지고 해주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혈압이 수시로 변하는 거야. 내 몸에서 필요한 혈액의 양이 항상 틀리기 때문에 그 혈압이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내 몸의 자율적인 그 전능한 그 본래의 나예요. 본래의 나를 진화라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그 나가 하는 행위를 내 생각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병이라는 거는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더 하고 오늘은 이제 다른 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네요. 하여튼 또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